6월 A매치가 다가오고 있는데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6월 6일 저녁 9시에 이제 싱가포르 원정에서 이제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펼칩니다. 물론 우리가 이 2차 예선이 통과를 했어요. 사실 이제 2경기가 남은 상태고 우리가 승점 10점이다 보니까 싱가포르가 아무리 2번을 다 이겨도 우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태국도 아무리 2번을 다 이겨도 우리를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이 득실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득실차도 플러스 11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2차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싱가포르전이 이제 아무래도 싱가포르를 상대로 손흥민이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약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뭐 배준호라던가 홍현석 이런 선수를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이 경기가 되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나라들도 보면요, 특히나 뭐 프랑스라던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팀들도 월드컵 예선을 할 때 정말 약팀을 상대로도 베스트 11으로 나와요. 왜 베스트 11으로 나오냐? 그 경기 하나하나가 시드 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월드컵 예선에서도 시드가 있지만 월드컵에서도 시드가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나 모르는 거잖아요. 로테이션 돌렸다가 지지는 않더라도 무승부가 되어버리면 시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2차 예선은 통과했고 3차 예선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3차 예선에 조가 3개입니다. 뭐 A조, B조, C조겠죠? 조가 3개인데 이미 일본과 이란이 올라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이제 배정을 하냐면 포트 1, 요 포트 1이 첫 번째 시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시아에서 피파 랭킹 순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아에서 일본, 이란, 한국, 호주 순입니다. 근데 호주와 우리의 이 시드 점수, 피파 랭킹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보시면 0.06점 차이입니다. 0.06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싱가포르전에 로테이션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피파 랭킹이 4번째가 되면서 3차 예선 때 1등하는 팀들은 일본, 이란, 호주가 되고 우리가 2번째 시드에 포함이 돼서 무조건 일본, 이란, 호주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일단은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싱가포르 전이긴 하지만 100% 베스트 11으로 나와야 되는 경기다. 우리가 3차 예선을 간다고 해서 혹시 월드컵을 못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일본, 이란, 호주를 만나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는 안 되죠. 왜냐면 아시아가 월드컵 출전 티켓이 8.5장이 됐어요. 8.5장.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같은 조에 일본, 이란, 호주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일본, 이란, 호주를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게 성적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뭐 이제 5승을 할 거를 일본, 이란을 만나서 혹은 호주를 만나서 3승 2무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월드컵에도 시드가 있어요. 그 월드컵 예선은 피파 랭킹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월드컵 나가기 전에. 그러면 월드컵 예선에서 성적에 따라서 피파 랭킹이 정해지면 그 랭킹대로 이제 월드컵에서도 시드를 정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싱가포르전은 손흥민이 쉬어야 된다, 뭐 이강인이 쉬어야 된다, 누가 쉬어야 된다 이런 말 할 거 없이 베스트 11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표팀에 빠진 선수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전 멤버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골키퍼는 조현우 골키퍼가 나올 겁니다. 아직 김승규 골키퍼가 복귀를 못했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중앙 수비 라인은 아무래도 박승욱 선수와 하창래 선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 뽑히긴 했지만 아무래도 국가대표팀 경험이 있고 발을 맞춰봤던 권경원과 조유민 2명의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는 여기는 이제 경합이 될 거예요. 황재원과 최준 두 선수 모두 서령우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니까 두 선수가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 선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선수가 나와도 데뷔전이 되는 건데 황재원 선수와 최준 요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결정되는 건 김도훈 감독의 선택에 따를 겁니다. 근데 이제 두 선수의 스타일은 달라요. 최준 선수는 직선적으로 올라갈 때가 많고 황재원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저는 조금 더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게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황재원 선수가 요 앞쪽에 있는 황인범 선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구에서도 황재원 선수를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드는 전술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황재원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전술을 썼죠. 그래서 이제 황재원 선수가 요런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고 반대로 우리가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는 엄원상도 있고 뭐 배준호도 있겠고 여러 선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우리 대표팀에 이제 이강인 선수는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더 잘 쓰려면 이강인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그리고 풀백이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쓰는 이런 형태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풀백을 쓴다면 황재원이 아니라 최준이 선택될 가능성도 있다. 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은 김진수와 이명재의 대결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K리그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이명재 선수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선수는 상대적으로 K리그에서도 퍼포먼스가 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 라인은 이명재 선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여기는 이제 박용우 선수와 다시 돌아온 정우영 선수 두 선수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김도훈 감독의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김도훈 감독이 K리그에서 보여줬던 전술은 요 미드필더 라인에 있지만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센터백이 3명이 되는 약간 라볼피아나 전형과 비슷한 모습을 취할 때가 많거든요. 울산에 있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요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더 자유로운 박용우 선수를 좀 기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내려가면 이때 왼쪽에서 이명재 선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오른쪽에서는 황재원이 나오든 최준이 나오든 황재원이 나오면 조금 더 가운데로 최준이 나온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풀백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박용우 선수가 나와서 수비 라인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전형을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박용우의 옆자리는 황인범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뭐 이 자리에서는 언터처블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지금 즈베즈다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 세르비아 MVP니까 황인범 선수가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이선 라인이 좀 더 고민해볼 자리인데 우리가 원톱을 쓰느냐 원톱을 안 쓰느냐 요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규 선수나 오세훈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면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원톱이 안 나온다면 손흥민 선수가 한 칸 올라가고 오히려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이 되면서 요 미드필더 자리 한 자리에 이재성, 홍현석 요런 선수들이 요 미드필더 자리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김도훈 감독의 성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울산에서도 키가 큰 선수를 한 명 정도는 두긴 했어요. 최전방에. 그래서 주민규나 오세훈 선수를 앞에 두고 그 밑에 손흥민을 두는 전술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원톱 자리에서는 오세훈 선수가 최근에 폼이 좋긴 하지만 아직 국가대표팀에 데뷔를 못한 선수다 보니까 주민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지난 3월 A매치 때 주민규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이미 호흡을 맞춰봤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보다는 주민규 선수가 먼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큰 선수라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잘 살려주죠.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넘겨주고 이런 플레이도 잘하고 여기에 더해서 당연하겠지만 싱가포르가 우리를 상대로 밀집 수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배치가 돼서 수비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보다는 앞쪽에서 주민규가 혹은 오세훈이 싸워주면서 버텨주면 손흥민 선수가 올라오면서 주민규나 오세훈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바로 슈팅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도훈 감독은 원톱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강인. 왼쪽에는 이제 황희찬과 이재성 선수가 좀 경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재성 선수가 기본적으로 분데스리가에서 폼이 되게 좋아요. 그 이재성 선수의 폼이 우리가 그 원톱 전술을 쓰면서 미드필더를 3명으로 썼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성 선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이재성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성 선수가 나와서 미드필더 라인에 또 도움을 주고 요런 형태가 낫지 않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왼쪽 공격수는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상대 수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집 수비를 하잖아요. 밀집 수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보다 약한 팀들을 상대할 때 밀집 수비를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냐면 일단은 이강인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아요. 플레이메이킹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가 이강인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이강인 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이 위치로 심지어 손흥민 선수도 움직이고 주민규 같은 선수도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라인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황인범까지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재원 선수가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황인범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라인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고 상대가 쏠렸을 때
이강인 선수가 방향 전환을 하죠. 그러면 이 넓은 공간에서 상대 수비수랑 1대1 싸움을 해요. 근데 요 1대1 싸움에서 싸워주면서 돌파하는 역할은 이재성 선수보다는 황희찬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도 되게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나요. 황희찬 선수가 흔들어줘야 상대 수비가 이제 거기서부터 균열이 나고 막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피지컬도 좋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격 라인에는 주민규,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 황희찬, 중원에 손흥민,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박용우, 그 옆에 황인범, 왼쪽에 이명재, 권경원, 조유민, 그리고 요 둘 중에 한 명인데 여기는 진짜 모르겠다. 이 정도가 베스트 11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주민규가 있고 손흥민이 있고요. 이강인이 있기 때문에 황인범이 올라오면 황재원을 오른쪽에 배치시켜서 황재원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넓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왼쪽에 이명재가 선발로 나오면 황희찬 선수가 때때로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명재가 올라온다, 이런 형태. 그리고 황재원 선수도 가운데로 들어오지만 들어왔다가 상황에 따라서 요 뒷공간을 커버할 때도 있고, 황인범 선수가 내려올 때는 황재원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갈 때도 있거든요. 황재원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 때도 그랬고 대구에서도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슬금슬금 올라가서 침투하는 플레이를 되게 잘해요. 근데 이것도 저는 황재원 선수의 플레이가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냈을 때 뛰어들어가는 요 움직임, 그리고 이강인이 패스를 찔러주는 요 패턴이 꽤나 잘 맞을 것 같아서 황재원 선수가 기용돼서 이제 황인범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황재원이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요런 형태로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배준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 미드필더 라인에 워낙에 좋은 선수가 많잖아요. 황희찬,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홍현석, 배준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에 배준호 선수보다 더 잘하거나 배준호 선수보다 경험도 많거나 이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후반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죠. 두 가지 위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위치는 왼쪽 측면 공격수,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의 백업인 거죠. 황희찬 선수가 만약에 후반전에 좀 교체가 된다면, 우리가 점수를 좀 내서 교체가 된다면 요 자리에 배준호 선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이강인 선수에게 수비가 쏠릴 때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1대1 싸움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왼쪽에서 3명이 있어요. 황희찬, 손흥민, 그리고 배준호. 배준호 선수도 스토크시티에서는 저렇게 경기를 하거든요. 왼쪽 라인에 있다가 이제 스토크시티가 한쪽 측면에서 공격을 하다가 방향 전환, 그 다음에 배준호가 1대1. 워낙에 드리블이 좋은 선수니까. 그래서 이제 배준호 선수를,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배준호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주전이라기보다 우리 대표팀에서 어떻게 활용될까를 지켜봐야 되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대표팀도 배준호를 왼쪽에도 써보고 중원에도 써보고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한번 실험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배준호 선수가 왼쪽에 나와서 황희찬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이제 그 후반전이 돼서 이제 주민규 선수나 오세훈 선수가 빠져요. 빠지면 이제 요 자리에 이제 배준호 선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준호 선수가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거나 아니면 이제 황인범 선수가 좀 올라와서 3미들로 벼다는 요런 전술도 활용해 볼 수가 있죠. 공격형 미드필더나 약간 중앙 미드필더 쪽, 요쪽에. 당연히 근데 그 전에 요 자리는 애초에 배준호 선수보다 이재성 선수가 나와야 되는 자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성 선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배준호 선수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나오게 되면 얼마나 출전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왼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저렇게 이제 배준호 선수가 좀 가운데 쪽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면 홍현석 선수도 배준호 선수랑 함께 후반전에 나올 자원이잖아요. 이제 홍현석 선수도 선발로 나오는 것보다는 아마 후반전에 좀 나오겠죠? 그러면 홍현석 선수도 약간 올라왔을 때 홍현석과 배준호를 이제 후반전 막판에 동시에 투입을 해서 홍현석 선수가 왔다 갔다 황인범 선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배준호가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겸 약간 빠지는 요런 역할로 요 두 자리에서 홍현석과 배준호를 동시에 한번 실험을 해보는 이런 형태로도 갈 수가 있다. 뭐 김도훈 감독이 엄청난 전술을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번 3월 달에도 황선홍 감독이 그냥 전체적인 틀만
선수들의 위치만 딱 잡아놓고 이제 뭐 경기를 공격적으로 하느냐 혹은 뭐 조금 더 수비적으로 하느냐 뭐 요 정도만 좀 정해서 나왔잖아요. 당연히 임시 감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전술적인 특징을 깊게 보여주긴 힘들어요. 그래서 뭐 김도훈 감독이 뭐 어마무시한 전술적인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겠지만 월드컵의 중요한 시드 배정이 또 걸려있는 하나하나의 경기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경기도 베스트 11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기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